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0.6% 그러니까 3,000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러나 이런 하락을 만든 트럼프라던가 지금 여러 관련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지루한 리플 시세에 큰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현재 전직 대통령과 비교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지지율 변화에 대한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5년 1월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초반보다 3배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4년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 19%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그리고 12%는 경제 운영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순 지지율은 히스패닉 마이너스 37, 30세 미만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소위 말하는 6대 경합주 모두에서 부정적인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자, 이는 트럼프의 승리를 안겨준 바로 그 지역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2018년 공화당의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92%는 여전히 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 민감한 중도권 유지자들의 이탈이 계속해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7번째 금리 인하 소식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패드의 제롬 파월 의장을 또다시 강력하게 비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면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마저 완전히 엉망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유가와 식료품 가격, 특히 계란이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은 관세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어서 파월이 ECB처럼 진작 금리를 내렸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의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자,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관계, 악연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당시의 연준 의장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문제가 없으면 유임되는 연준 의장의 임기를 관례를 깨고 앨런을 내보냈거든요. 자, 그래서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에 눈에 들어온 인물이 파월 당시 연준 이사였고, 그 당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 FOMC에 입성한 이래 단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낸 적도 없었었고 또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었을 때 파월은 전문성도 부족할 뿐더러 의견이 없는 회색 분자니까 의장에 앉히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파월을 연준 의장에 앉히니까는 연준 의장 최초로 박사학위도 없는 파월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 2017년부터 자기 의견과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시진핑보다도 더 나쁘다라는 트윗을 올릴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 없었으면은 저 자리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사람 앉혀놨더니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나를 여기 앉힌 게 수치스럽다, 나는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오히려 더 뻗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트럼프랑 파월이 이렇게 대립각을 펼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봐서 알겠지만은 결국 급하고 결국 초조한 거는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입에서는 언젠가 항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항복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지금의 정책을 언제 뒤집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협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도 좋은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약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만간 중국과의 뭐 협상이라던가 합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자,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현대 차트 모습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습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 세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이 상승 세기형 패턴의 하방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언제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지는데, 저점의 상승폭에 비해서 고점의 상승폭이 낮아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 이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쐐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 세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 세기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쐐기형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RP의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하고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매도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승세경 패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직전 저점 자리 있죠. 요 자리 상승세경 패턴을 깨고 내려왔던 이 저점 자리, 이게 가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매도를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 라인 있죠. 한 2,400원인가요? 2,400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직전 저점마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 부근에서 괜히 매수해가지고 짧은 반등을 노리겠다라고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조금 오르다가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직전 저점 깨는지 확인하고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 이후에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 대응 자리를 좀 잡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어떤 차트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하락 지속형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전부 다 깨부시고서는 그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혹은 반대로 계속 급등하는 패턴 나오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 한마디, 중국의 어떤 대응 하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타이밍을 잡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핸드폰 알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오는 거에 따라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면은 시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전 영상 보시고서는 대응했는데 분위기라던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잘못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하고 싶고 나도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안내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데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내드린 링크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제 운영을 해드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낸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